예, 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과거 30년 정도 공공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67개국을 다니면서 이름이 좀 있다는 대학은 거의 다 다니면서 5대양 6대주를 날라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에 여러 가지 느끼고 깨달은 게 많지만 그 한 가지는 공공성이라는 문제만 가지고도 여러 나라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자기네 전문적인 지식의 입장에서 자기의 논의를 펴고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공감성을 형성할 수 있을까? 공공성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할 수가 있을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좌절도 느끼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서 그 새로운 차원이 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해양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해양 문명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분야에 많은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신 분들이 각각 그 분야에서 알고 깨달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발표하신 전문가 분들의 식견을 우리가 다 존중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토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공감 형성이 가능할까라는 문제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복잡한 이야기를 전부 우리가 다 똑같은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한 번의 회의에서 보게 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그 분야의 독특한 고유성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이 방향을 함께 할 수 있는가, 동행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해양성이라고 하는 문제도 공공성처럼 이 규정에 이미 정해진 개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직 정해지지 아니한 개념과 사고와 판단과 실천의 차원을 함께 새로 열어간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데부터 먼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성의 문제로 생각할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5대양 6대주의 여러 대학의 여러 전문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체로 고체성, 말하자면 그 고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그 다음에 액체성, 액체와 같은 모습의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성, 기체와 같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공성을 생각해도 어떤 틀에 딱 정해진 그러한 그 고정되고 확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공공성을 생각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체 성향적 사고라고 가령 얘기를 하십시다. 그러면 이를테면 그 확정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변하지 않아서 불변이고 그리고 그것을 확장 넓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설득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공공성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공 분야를 전공한다고 하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혹은 경제학 분야의
그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어느 편이냐면 고체 성향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술가들이나 혹은 특히 그 미술가 그리고 음악가 그리고 조각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그 고정된 사고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유동적인 사고. 그래서 각각의 그 유동성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말하자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 사고가 액체 성향적 사고다. 그렇게 일단은 그 말을 만들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매사가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이고 그러면서도 가시적이다. 혹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한다. 그러니까 가시화, 가청화라고 하는 면에 중점을 두는 분들인데 말하자면 그런 생각을 해서 공공성이라는 것도 어떤 고체상이 아니고 액체상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공공성이라는 것은 가령 나무라든지 물이라든지 혹은 산이라든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을 그 종용하는 그것을 어떻게 그 형태를 만드는 그러한 식의 모습이지 어떤 고체 혹은 액체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령 예를 들면 정보, 인포메이션이라는 건 보이지 않죠. 그러면서도 우리들의 사고를 상당한 정도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 그런 쪽에다 중점을 두고 보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기체 성향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고체상과 액체상과 기체상으로 일단은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 출발을 해서 보느냐, 어느 쪽이 출발점이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전문가분들의 사고방식의 기본이 다를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결국 융합이 돼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과 그리고 중간에서는 상당한 그 충돌도 있고 혹은 갈등도 있고 그런 과정을 밟아서 결국은 공공사는거에 대한 일종의 공통인식이 형성되는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가령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상당히 그 공공성에 대한 공통인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이를테면 한국에서는 아직 공공성이라는 논의조차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화 다음에 공공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도 그것에 대한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다음에는 공공화의 그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해양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물론 이때까지 우리가 육지 중심적 사고 혹은 대륙 중심적 사고 혹은 대지 중심적 사고 대지라는 생각 혹은 그 토지라는 생각 혹은 대륙이라는 생각 혹은 육지라는 생각이 의식 무의식을 그 말하자면 관계없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하나의 그 기본이 되어 왔다는 특히 동아시아는 중국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역사도 가장 길고 또 나라도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틀을 잡은 것이 중국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직접 간접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살펴보고 중국에 가서 중국에 계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역시 대륙 지향적이고 대륙 중심적이고 토지 혹은 대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강합니다.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가령 우리 관장님께서도
그 주제 강연 속에서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말에 그 논어에 나오는 이를테면 지자는 산을 좋아하고 인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리고 지자는 동을 좋아하고 움직이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인자는 인스러운 사람, 어진 사람은 그 움직이지 않는 거, 이를테면 그 가만히 조용하게 있는 거, 이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하자면 인자 중심의 사고방식이 은연중에 유교의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중국의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역시 그분들은 대륙지향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근데 거기에 약간 이제 노장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물에 대한 생각도 있는데, 가령 상성요수라고 하는 것처럼 가장 으뜸가는 서는 물과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육지 안에 있는 물, 그것이 그 하천이 됐든 혹은 대하가 됐든 어쨌든 간에 육지 안에 있는 물을 상대적으로 중시한다는 거지, 그 기본은 역시 대륙 혹은 대지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 육지 중심적 사고가 주류이고, 그리고 물에 대한 관심이나 혹은 그걸 중시하는 것은 그것을 보완하는 그러한 그 형태로 중국 사상학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 사고 혹은 대양 사고를 말할 때 중국 사상을 그대로는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한 정도 그 발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양에서도 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휘랍 시대에 아직 소크라테스에 의해서 인간 철학이 그 성립되기 이전에 자연 철학 상태에 있을 때 세상은 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조금 그것을 추상화시켜서 판타레이, 만물 유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물도 중요하다. 그러나 흙이 더 중요하다. 그러한 사고방식이 근데 이제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사회에 나타나고, 그리고 산업이 생기고 인간의 생활 체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물속에보다는 땅 위에서 사는 삶이 더 주류였기 때문에, 특히 농경 사회로 들어가면서부터 땅 중심의 그 생각이 주류를 이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먼저는 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공통인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땅 인식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고체 지향적 사고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 동양권에서 그리고 서양권에서 그렇고,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천지라는 말을 했거든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서양에서도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조금 올라가서 고대 사상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면은 하늘과 땅 이외에 하늘과 바다, 그리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 사이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낸 사람은 일본의 안도 쇼에이라는 사람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다의 존재를 확실하게 우주론 속에다 넣은 것은, 그것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확연하게 그렇게 얘기한 것은 안도 쇼에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때
육지 중심적인 사고에서 해양 중시적인 사고, 해양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해양 중시적 사고로 지금 넘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다음에 기체 중시적 사고, 그것은 이를테면 그 우주적 사고, 그러니까 육지적 사고에서 해양적 사고, 해양적 사고에서 우주적 사고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한 단계 우리가 지금 그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려고 하는 지점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로서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지적인 사고에서 해양적 사고로 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인간이 한 일은 육지에 대해서 이를테면 육지 파괴적인 육지의 균형을 파괴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가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로 해양의 균형을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육지에서 해양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사고방식의 발전 과정에서 육지 사고 혹은 고체 지향적 사고에서 액체 지향적 사고, 해양 중시적 사고를 일단 옮기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육지 사고와 해양 사고를 가늠하는 가운데서 우주 사고로 우리의 사고가 발전될 때, 그럴 때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 그리고 지구상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 혹은 그것도 관장님의 말씀 속에 나왔었지만 수구 위에서의 인간의 위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는 것은 우주적 사고까지 발전돼야 그 다음에 그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의 사고의 형식으로 혹은 양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공공성이나 해양성이나 혹은 육지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사고가 육지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 와서 비로소 반성하게 된 거지, 원래는 그런 의식조차 없이 모든 것은 육지 중심적 사고가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사고가 발전해 온 것이죠. 제가 오늘 관장님의 주제 강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진 발제 강연들을 쭉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이제 육지적 사고에서 해양적 사고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 그 전문 분야의 관점과 입장에서 정리해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사고 개발적인 의의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제 한 발자국 나가서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들 공통인식의 폭을 넓히느냐, 혹은 심도를 더 깊이 하느냐라는 과제를 겪지 않으면은 각자 강론으로 서로가 자기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만 옳다고 하고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혹은 부정하고 혹은 비판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역시 끝까지 혼란만 겪게 되고 분열과 갈등만 가져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공공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적인 인식과 그 다음에 공적인 인식이라는 것은 전체론, 국가론, 그러한 인식 이외에 서로 인간과 인간 사이가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남녀 간을 넘어 그리고 문화와 종교를 넘어서 어느 정도 소통 가능한 인식의 형태로 갖추어져야, 그래야 그것이 서로가 공유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전체적인 사고방식을 각자 상호 간에 서로 연결하면서 그러면서 한 단계, 두 단계 높이고 깊이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제가 공공철학
공동 연구라고 하는 막 세계적인 과제를 가지고 그리고 해본 그러한 경험에서 이 해양성도 그와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공공성을 이야기했을 때 공간 개념으로 말하자면 지리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때와 그다음에 시간적 개념을 파악할 때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놓고 공공사라는 것을 어떻게 그 과정을 그 보느냐 하는 그래서 과정 철학이라고 하는 화이트데이 사고방식이라든지 혹은 과정을 중시하는 중국 사상이나 혹은 일본 사상이나 한국 사상의 측면을 좀 더 살려서 반드시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해양성을 다룰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그 해양성을 다루는 것도 우리들에겐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가운데서도 특별히 서울대학교 중교철 교수님이라든지 혹은 국립모포대학의 강봉영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그리고 서양사 그리고 그러한 관점에서 역사적인 발전 단계를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적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해양성과 시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해양성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서로 상관 연동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관 연동한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끈질기게 대화를 해서 서로 다른 분야에서 형성 발전된 사고의 성과를 피차가 서로 이해를 해서 이걸 넓히고 깊게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자기 생각의 입장에서 다른 생각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순환을 겪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립해양박물관 주최의 국제회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은 아주 큰 획기적인 성공의 계기가 되는 거고 또 여전히 다른 데서 마냥 그저 각자 강론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한번 해본 이벤트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어떤 발전적인 과정의 한 폭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제 말씀만 들을 수 없으니까 짧게 이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결국은 고체성과 액체성과 기체성이라는 것이 모든 존재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이 세 가지 상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것은 물리학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느 쪽에다가 중점을 두고 우리가 사고를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행동을 하느냐라는 차이가 있는데 근데 오랜 동안 역사적으로 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고체성의 입장에서 대지 중심적인 사고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들의 사고가 육지 중심적으로 되어 온 것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반성하는 단계까지는 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해양성 사고 또는 대양적 사고가 반드시 우리에게 그러면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고를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육지적 사고와 똑같은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신중하게 우주적 사고로의 과정에서 좋은 단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양이라든지 해양이라든지 혹은 바다라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이야기할 때
오션이라는 말과 sea라는 말이 있는데, 근데 오션이라고 하게 되면 히랍 신화의 오케아노스라고 하는 신의 그 연결된 신화적 사고와 어떤 관련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종의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서양 중심적인 세계 영토화의 그 해양 전략, 그것은 오케아노스라고 하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의 그 하나의 그 성격과도 연결돼서 오션이라는 말로 대양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sea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도 바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그 어떤 편견이 안 들어간 그러한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그리고 한자로 대양이나 해양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한자에 그 깃들여 있는 그러한 어떤 그 문자 이력상에 또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끝도 없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었거나 안 합니다만은 바다에 중점을 두는 사고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공공적인 바다 인식을 정립하고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한국 사상으로 보는 바다 인식에 조정을 하는데 서양 쪽도 아니고 중국 쪽도 아니고 일본 쪽도 아니고 한국적인 자세와 태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공공철학 그 대화 활동을 해오는 동안에 그 30년이나 해왔는데요. 근데 거기서 느끼고 깨달은 것을 이번에 해양성 논의 과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